네,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뽑으라고 하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 연구의 사례를 드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저는 요때 되게 요 황우석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해서 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흥분하고 이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부를 갖다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건데, 제가 생물학 시간 때 학부생 시절에 인간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줄기세포가 발명된다면 우리가 손상되었던 곳에 다시 줄기세포가 가서, 줄기세포가 뭐냐면 만능세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임신해서 수정란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요 발달하면서 이것이 기능을 턴 오프하고 켜고 이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면은 신경이 되기도 하고, 이쪽 기능을 끄고 이쪽을 켜면 이곳은 손톱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포에서 분화되기 전 이런 루트, 모든 그 근간이 되는 세포인데,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 황우석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을 지지하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이 외화로 만들어져서 되게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배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초기 배우인데 이 사람이 뭐 지구의 영웅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말을 타다 떨어져 가지고 경추 1번, 2번 손상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됩니다. 슈퍼맨이었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되니 되게, 그런데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로 당신도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손상되었던 그 척수에서 이 만능 세포를 그 부위에 주입해서 다시 연결되게끔만 만들면은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때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옆에 와서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나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액 지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정말 가장 잘 나가는 순간 한 언론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밝혀지면서 그런 건데, 보겠습니다. 사이언스지, 우리나라에서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력한 그 유명 언론인데, 여기 나온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 체세포 줄기 복제가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봐서 확인해 줬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됩니다. 9시 뉴스에 메인으로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프간 하운드 중 스너피를 세계 최초로 복제를 성공합니다. 이것은 또 네이처지에 싣게 됩니다. 개복제가 왜 의미가 있냐? 그 전에 막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것이 유한 윌머트 박사가 19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제양 돌리라고 해서 양을 복제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제, 컨트롤 C, V 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렇게 죽었으면 그 강아지의 체세포를 몸에 있는 세포 하나를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난자를 가져와서 여기 난자에서 핵을 꺼내서 여기서 내가 키우고 싶어하는 얘가
내가 키우던 동물입니다. 이 B라는 것에서 난자를 가져와서 난자의 핵을 제거합니다. 핵을 없애버리고 나서 이 환자에게 DNA를 포함한 핵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 내가 키우고 싶어하는 이 A라는 동물의 정보를 그대로 여기 DNA를 넣어가지고 난자 속에 넣은 다음에 전기자극으로 두 세포를 융합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는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기자극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배 안에서 발생 과정을 한 다음에 양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자궁에 착상시키는 겁니다. 그럼 수정되어서 탁 되어서 나온 것은 똑같은 A라는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 이완 윌머트 박사가 성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자가 되었죠. 이분이 우리 황우석 박사에게 같이 연구하자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양은 돌리인데 돌리 파튼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따왔느냐? 이 가수가 대표적인 섹시 여가수라고 합니다. 가슴이 되게 두드러져서 인기 있는 가수인데 왜 그러면 그 여자의 이름을 땄느냐? 이 양의 체세포를 가슴 체세포에서 따와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그런데 이게 되면 문제가 무엇냐라고 하면 얘들이 치명적 단점이 조로증에 걸립니다. 일찍 늙는다는 뜻입니다. 얘가 태어나면 이제 한 살부터 이렇게 쭉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 수명이 15년이라고 칩시다. 뭐 실제로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15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얘가 10살 때 무슨 이유로 죽었다라고 하면 10살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포의 생명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텔로미어라고 해서 여기 짧아지면서 남은 기간만큼 사는데 얘가 남아있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왜? 얘의 DNA가 텔로미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빨리 죽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직 극복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우석 교수께서 요 스누피까지 인간과 가장 유사한 복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성공을 시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뒤에 되게 논란을 가집니다. 스누피는 뭐 복제를 성공했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요거 배아줄기 세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국가적 국제적 관심이 지원됐고 막 그런데 PD 수첩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PD 수첩에서 그 당시에 국가적인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을 때 이때는 완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되게 흐뭇해지고 이때 그 황우석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 뭐 황우석 교수의 리더십을 닮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연구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이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어떻게 복제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것이 요 DNA 꺾고 이런 건 안 되는데 이게 두 세포를 융합하는 게 어려운데 상당히 가능관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여기에다가 착상을 시킨데 여기서는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는 젓가락질을 잘 사용하는 민족이다. 젓가락질을 잘해서 밥을 잘 먹는 민족이다. 이래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 다닐 때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자원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겠구나. 얘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만능세포입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실제로 연구자였던 거죠. 이게 너무 일이 커지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도
그런 사기 행각에 일조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기에 이르르고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이런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PD수첩에서 집중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PD수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PD수첩을 욕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너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황우석 박사를 모함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내부자 제보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어, 연구비 부정 사용과 연구원 난자를 사용했다. 연구원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대규모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에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지원한 것은 좋은데 모든 거의 연구 재원들이 다 황우석 박사 쪽으로 갔다고 해도 무난할 정도로 다른 데 가야 할 연구비가 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PD수첩 발표하기 전에 다른 데 가는 연구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일로 다 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스스로 진상을 살펴보기로 하고 줄기세포가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나 네이처에서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 제출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었다라고 밝혀져서 논문을 취소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황우석 교수도 스스로 조작을 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 후에 검찰에서 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여러 가지로 법적 다툼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 나의 공을 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작이다. 그렇다. 이렇게 나를 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파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것들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파면은 정당하다라는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로 밝혀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우리나라에서 우선적 기술들은 다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했던 의견을 믿습니다. 나머지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저 또한 그랬거든요. 특히 학부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석사 시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붙여 쓰는데 그러면 그게 표절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어 라고 내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글쓰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글쓰기 교육은 주로 받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표절 없이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표절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표절이 아니냐? 내가 A라는 연구를 읽고 저번에 A라는 연구에서 목 굽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팔, 근력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나서 읽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은 딱 한 문장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을 숙이면 팔굽힘 근력은 높아지더라. 이 결론을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레퍼런스를 달면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거기서 주장하였다라는 정도로 쓸 수 있는데
그 문장들을 하나씩 보면 쓸 수 있는 문장에 힘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 것만 주장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이 힘을 가지는 문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연구 부정행위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피하게 됩니다. 자, 연구 부정행위. 그러면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RB를 획득하면 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를 준수하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그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도 IRB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무처 가서 그 IRB 담당하는 선생님께 이 IRB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서류를 이렇게 한 8가지 파일을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동의서, 실험 계획서,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 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등등등, 누구를 모집하고 왜 모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얻은 데이터는 어떻게 복원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획득하게 되면 연구 부정 행위를 내가 모르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을 여러분들 논문 쓰거나 이렇게 하면 요거 수업 대회 2시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인터넷 강의로 듣게끔 되어 있고요. 이 실험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논문을 써야죠. 내가 이렇게 참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쓴 것이 그럼 표절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논문 유사도 검증을 실시를 하면 됩니다. 제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요 몇 년간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카피킬러라고 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표절 검사 무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회원가입 해가지고 문서를 업로드 해가지고 검사를 누르면 얘들이 표절 검사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5문장 이상 똑같이 가면 표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문장 얼핏 보면 5단어입니다. 문장이면 상당히 많죠. 5단어.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는 테이프의 사용이 무릎 가동법 위 개선에 도움을 따고 하였고라고 제가 논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고찰해서. 그러면 어떤 학생이 제 연구를 보고 레퍼런스 따라야지 라고 해서 요거를 그대로 씁니다. 조성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말을 붙여도 철수는 테이프의 사용이 무릎 이까지 나오면 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이름을 밝히고 조성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건 제 인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운표 넣어가지고 요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철수의 연구 결과 테이핑은 가동 범위를 개선시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문장들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꼼수를 쓰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꾸더라고요. 철수, 은연이가 바꿀 수 없겠고, 뭐 어쨌든 이런 조사들을 좀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충돌 관리라고 해서
어디서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밝히고 이런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런 것들 요 장비 개발하는 곳에서 그 요 장비의 신뢰성을 분석해 주세요라는 그런 연구를 쓰게 되면 내 여기서 돈 받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연구 노트가 있어야 이것이 이 데이터들이 위조했는지 변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적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물론 그 처음에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연구 노트도 속이려고 작성하는 사람들은 뭐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실험해 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P 값이 나올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럴 사람들은 잘 없겠죠. 어쨌든 연구 노트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것을 관련해서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샘플을 잘 뽑아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 그 P 값이 나오지 않아도 의미를 주는 그런 고찰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구는 값지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강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강생명윤리위원회는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라고 해서 IRB라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합니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의 과정 및 결과에 따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 대상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기구입니다. 연구자 및 연구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설치된 기관이니까 학교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국립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국립이니까 나라의 예산으로 물론 의료적 치료도 하겠지만 그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전부 다 IRB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RB 위원회는 IRB 여러분들이 심사 논문 쓰겠다라고 하면 인간 대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의 연구들을 조사 감독하고 그것이 적법하면 IRB 넘버를 줍니다. 우리 학교는 가야 202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 대상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추면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IRB 보드를 주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쪽 위원들이 하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심사 면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인간 대상 연구인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면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모든 개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있냐면 국가 정보나 이런 것들, 우리 성인들의 평균 키는 몇일까? 손바닥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료기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나 보조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평균 사이즈는 잘 모르겠으면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 그런 정보들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는 공개된 대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만 이러한 공개된 정보만을 쓰기 때문에 IRB를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올리면 서류는 내면 IRB 회의를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IRB 넘버를 줍니다. 연구 대상자로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로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는 누구냐?
앞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이것을 제가 여러 형태 텍스트로 바꿨다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바꾸었다가 그 텍스트 그대로 가져왔냐면 뭔가 설명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과 보건기 학생들은 여기 그 교수라든지 선배들이 실험하게 되면 의뢰에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취약한 환경으로 봅니다.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얘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라고 해도 이미 IRB-위원회에서 취약한 대상자로 빼버립니다. 의료기관 근무자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병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바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말할 것도 없죠. 집단시설 수용자, 집단시설들 뭐 이렇게 보육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되겠고요. 응급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바로 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성년자 등 이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빼고 연구 중에서 약물 투여나 혈액 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없는 연구. 우리 물리치료적 행위들은 침습적 연구가 없죠. 괜찮겠죠. 두 번째,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관찰 장비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물리치료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는 EMG, 표면 EMG. 침습 EMG는 IRB 통과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내면 거의 통과 바로 이렇게 해주죠. 관찰 장비, 초음파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거면 하죠, 그죠? 아니면은 뭐 자세 평가, 균형 이런 것들을 하는 거면 이런 거 쓴다고 해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향후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우리 연구 윤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